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이 책의 4장을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4장은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따로 독립적으로 장을 구성할 만큼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4장의 시작을 리모컨 사진, TV 리모컨 사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리모컨이 우리가 TV를 볼 때 언제든지 좀 편하게 TV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잖아요. 컨트롤러가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데이터 프로바이더나 스트래티지, 애널라이저 같은 이런 모듈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듈을 만들고 각 모듈을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그 데이터를 스트래티지에 넣고 스트래티지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더한테 전달해서 매매가 진행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애널라이즈에 전달해 가지고 거래 결과나 거래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나중에 그걸 분석하는 그런 것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시뮬레이터에서 거기까지 만들었죠. 그런 거는 이제 이 내부 시스템이 동작하는 부분이고 이제 외부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 이 오퍼레이터는 이 내부 모듈들을 어떤 조작하고 또 동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듈이라면 컨트롤러는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외부 사용자에게 내부 동작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게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게 마치 리모컨처럼 리모컨은 어린아이들도 막 다 쓸 수 있잖아요. 볼륨도 높이고 채널도 바꾸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내부 모듈들을 몰라도 쉽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그 컨트롤러에 대해서 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이제 메인 모듈인데 메인 모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메인 모듈은 이렇게 이 그림으로 딱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는 방법. 사용자가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모듈들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이 라이브러리를 바로 이렇게 파이썬 m하고 쇼미더머니하고 대시 모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 쇼미더머니 말고 유닛테스트 같은 거 파이썬 m하고 유닛테스트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면 메인 모듈이 없어도 각각의 모듈을 바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m하고 모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듈의 내부를 임포트해서 사용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고 임포트해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바로 호출해서 직접 스크립트에서 불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듈 전체를 라이브러리 전체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이 이 메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자를 대응하는 부분이 이 메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듈을 만들고 이 메인 모듈 역할을 하는 모듈을 하나 더 가지고 그걸 바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m하고 쇼미더머니에서 모두 입력해서 실행될 수 있게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메인 모듈을 만들려고 하고 그 메인 모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드를 잠깐 같이 보시면 일단 지금까지 4장까지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퍼스트 시뮬레이터 그 브랜치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앞에 여기 독스트링 있고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드를 받아가지고 실행할 때 아규먼트를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서에서 이렇게 파서 내용들을 추가하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입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그렇게 메인에 대해서 메인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메인 모듈은 단순하게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이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메인 모듈 자체가 이제 어떤 모듈을 실행할지에 대한 것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동작들, 사용자의 어떤 입력들을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모듈들이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요. 설정을 초기화하고 시뮬레이션 시작해라, 수익률 조회해주세요, 시뮬레이션 종료해주세요, 이런 명령을 주고 거기도 명령어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주는데, 그런 어떤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를 다 처리해주는 게 이 컨트롤러인데, 이 컨트롤러가 시뮬레이션용 컨트롤러를 바로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뮬레이터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워커랑 스레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워커는 사실 시뮬레이터랑 독립된 독립적인 모듈이에요. 스레드를 처리해주는 모듈인데,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스레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신 사람이라면, 해보신 분이라면 익숙하겠지만, 프로그래밍을 많이 접하지 않으셨거나 지금 배우시는 분이라면 스레드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레드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레드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런 개념적인 지식을 이해할 때는 저는 가끔 이런 방식을 써요. 이렇게 뭐 텍스트를 쳐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미지를 눌러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이 스레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쭉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대충 어떤 거라는 것도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또 잘 정리된 그림을 보면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두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보통 멀티 스레드, 뭐 스레드 하면 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 같잖아요.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환경에 따라 두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되지만, 두 개 이상의 뭐 스레드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얘네들이 완전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얘네들이 공유한 부분이 있거든요. 데이터도 공유하고 공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가 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는 완전 독립된 부분이고 스레드는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서 동시에 실행되지만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첫 번째 것 1번 스레드랑 2번 스레드가 어떤 충돌이 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에 두 아이가 있으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 다른 방, 완전 다른 공간에 있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왜 이 스레드를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 버추얼 마켓, 그러니까 트레이더나 데이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여기 얘네 모듈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컨트롤러죠. 컨트롤러가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하나만 한다고 하면 이 사용자 입력을 계속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하나만 있으면, 얘가 오퍼레이터에서 만약에 설정을 초기화해 하면 얘가 설정을 초기화하는데, 설정을 초기화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 설정을 초기화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 다음 명령을 내리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시킨 일을 딱 하나만 하니까. 그러면은 설정을 초기화를 했을 때 물론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나가지고 응답이 바로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처리해주면 되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고 하면 설정 초기화하면 그 다음 동작까지 멈춰져 있는 거겠죠. 시뮬레이션 시작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작을 처리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동안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걸 처리할 때, 컨트롤러 시켜가지고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런 걸 처리할 때도 이쪽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스레드를 더 사용하도록 했고, 이제 그 역할을 여기에서 컨트롤러에서 직접 스레드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담당하는 워커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그 워커를 사용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컨트롤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도 쓰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도 쓰고 나중에 이제 트레이더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이런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델링 한 거예요. 워커라고. 너는 그럼 내가 시킨 일을 해. 그걸 이제 일반화 시킨 거죠. 일반화 시켜가지고
워커라는 모듈을 만들고 그 워커를 컨트롤러도 쓰고 오퍼레이터도 쓰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도 쓰고 트레이더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쓰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떨 때 필요하냐면 특히 뭐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또는 파일을 접근할 때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스레드 1이 진행하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네트워크에 요청을 했어요. 이쪽에 스레드 1이 진행하다가 네트워크에 딱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스레드 1은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이만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스레드가 하나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스레드가 하나 더 있으면 얘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두 번째 스레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다림이 끝났을 때는 다시 스레드 1이 동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작업의 단위로 좀 나눌 수 있게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자체라는 것이 스레드가 이제 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실로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이렇게 쭉 이뤄지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했고 또 그게 이제 일이 이어지는 개념이 실이 하나, 두 개다. 이 실은 뭐 여기서 진행했다가 잠깐 갔다 왔다 이렇게 진행되고 요 실은 어떤 일을 하고 서로 다른 일을 할 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 1, 스레드 2 실을 나눠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컴퓨팅에 대해서 컴퓨터의 그 내부 동작에 대해서 프로세스, 메모리, 힙, 코드, 스택 이런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당장 이 뭐 스레드는 뭐 힙은 공유하고 코드는 공유하고 뭐 이건 레스트는 따로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랑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저희가 결국 사용하는 거는 컴퓨터고 이 컴퓨터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잘 알아가지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무엇이고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내 프로그램에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아니면 싱글 스레드로 충분하겠다. 싱글 프로세스로 충분하겠다. 그런 거를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커랑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워커와 시뮬레이션의 구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워커도 말씀드린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 보실래요? 70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Q랑 스레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 스레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70줄밖에 안 되는 간단한 내용으로 이 워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입력받은 태스크를 별도의 본인 스레드죠. 자기 스레드에서 차례대로 수행한 일꾼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Q를 만듭니다. 테스크 Q를 만들어서 Q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스트 태스크 하면 그 외부에서 워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 일을 해. 이 태스크를 처리해. 차례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태스크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러너블, 실행할 수 있는 함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걸 단순히 여기다 Q에다가 put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Q가 자연스럽게 이 스레드 세이프하게 이 Q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포스트 태스크는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시킬 때 워커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이제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가 있어요. 스타트는 뭐냐면 스타트를 안 불러주면 이 스레드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고 만약에 스타트가 호출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여기서 리턴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타트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타겟이라는 내부 함수를 호출해주는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스레딩 스레드 하면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스레드의 이름은 요 셀프의 네임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별도의 스레드에서. 제가 이걸 어떤 워커를 만든 스레드가 아니라 별도의 스레드에서, 기존까지 스레드가 하나 있었다, 오퍼레이터가. 그러면 이제 워커를 만드는 순간 요 스레드가 워커를 만들고 스타트하는 순간 워커 스레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스레드에서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 루퍼라는 게. 루퍼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제 while true로 계속 돈다는 거죠. 무한히 도는 거예요. 무한히 도는데 이제 무한히 돌면서 무엇을 하냐? 무한히 돌면서 태스크 큐에서 get을 해와요. get을 한다는 거는 이제 뽑아온다는 거죠. 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넣으면 먼저 나가는, 푸시하면 여기로 들어가고 팝하면 여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차례대로 나가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내가 일을 시키는 순서대로 집어넣고 차례대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태스크가 none이야. 태스크가 none인 경우에는 이거 종료를 해버려요. on terminate를 호출하고 종료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none인 경우는 뭐냐면 워커를 끝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워커를 끝내고 싶다, 워커를 종료하고 싶을 때는 none을 입력하는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로 여기 워커를 스탑할 때 스레드에다 none을 보내요. 그럼 none을 넣어가지고 이 스레드를 종료하도록 하는 거죠. 워커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워커의 이 루퍼 스레드를 종료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스타트하면 다시 새로운 스레드가 생성되겠죠. 예,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none이 아닌 경우에는 이 태스크에서 런업을 찾아요. 런업을 이제 객체를 찾아가지고 런업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하는 거죠. 런업을 객체를 만들어서 넣고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걸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이 이 태스크를 그대로 인자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런업을 만들고 어떤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자로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들은 그냥 그 뒤로 쭉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 딕셔너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런어블을 실행하면서 그 자체를 다시 인자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태스크 큐의 태스크 던입니다. 태스크 던을 호출해 주면 여기서 하나를 뺐다라는 것을 이 큐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더 드려야 할 부분은 사실 이 get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왜냐면 이 while true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게 없으면 여기 이 task queue라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큐죠. 이 큐에 get이 없으면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뭐 로그 같은 걸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로그가 무한대로 찍힙니다. 이 while 루문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스레드가 계속 도니까 다른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스레드 1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다른 일을 했을 때 스레드 2가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레드 1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 2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해결해 줄 수 있게 이 큐를 만들어 놨어요. 이 큐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꺼내와요. 꺼내와서 일을 처리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템이 available 할 때까지 블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get을 했는데 get이 없어요. 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뒤로 계속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큐에서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여기서 구현해가지고 get에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get을 호출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나한테 일을 시키면 동작하는 거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여기 잠깐 기다려. 일단 일을 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구현해 놓으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워커를 사용하면 돼요. 워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에서 보시면 워커를 여기 만들고 있죠. 여기 워커 이름을 주고 있어요. 넌 오퍼레이터 워커야. 그리고 이 워커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스타트예요. 그리고 여기 포스트 태스크예요. 아까 제가 런업을 객체에 넣어준다 했잖아요. 런업을 객체에다가 execute trading,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내 이거 실행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실행되면서 이 객체를 통째로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또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켰다가 익스파이어 되면 또 일 시키고, 익스파이어 되면 또 일 시키고, 그게 이제 60초, 저희가 일반적으로 60초 텀 동안 시켰다가 또 하고, 시켰다가 또 하고, 요렇게 계속 이 워커스레드에서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터는 이제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를 받아야 돼요.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행하는 거는 사실 요 커맨드에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요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받아야겠죠. 커맨드 라인의 입력이 마치 저희가 이렇게 탭을 바꾸는 것처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사용자 입력을 마우스 요 클릭으로 받는 것처럼 커맨드를 받는 거예요. 그 커맨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커맨드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는 각각의 커맨드가 어떤 거다라는 걸 안내해 주려고 하는 명령 안내문이고요. 커맨드는 실제 입력 받는 거. 액션은 이제 그걸 받았을 때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컨피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입력받은 것들, 그리고 현재 출력되는 것들, 그리고 받아가지고 설정해야 될 것들을 컨피그 리스트로 하는 거예요. 헬프를 누르면 커맨드 인포를 출력한다라는 가이드를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헬프를 누르면 동작하는 게 이제 헬프 프린트예요. 이 메소드 호출됐다는 거예요. 커맨드는 그리고 헬프랑 H가 있죠. 그러니까 헬프나 H가 입력이 되면 요게 호출된다. 그런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메소드를 불러놓고 이 메소드가 실행돼야 되는 커맨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기술을 해준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1번 눌렀을 때 뭐 상태 표시, 2번 눌렀을 때 현재 스코어 표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시뮬레이터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동작을 보고 이제 더 복잡하게, 더 크게, 더 사용이 편리하도록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리스트는 이런 커맨드에 대한 어떤 쭉 목록을 정리해 놓은 거고, 컨피그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초기화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초기화 해주는 부분은 이제 각 모듈들을 다 생성하죠. 이때 인스턴트 생성하고 오퍼레이터도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하면은 오퍼레이터 스타트 호출해주고,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인 함수입니다. 이 메인 함수는, 그러니까 이 메인 모듈에서 보면은 시뮬레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뮬레이터의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실행이 됐는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메인 모듈에서 보면 실행이 돼서 끝나면 프롬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 여기 이걸 다 지우고 여기다 프린트 뭐 F를 해놓으면 출력되고 바로 종료되잖아요.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메인에서 보면 while문을 걸고 계속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게 돌면은 또 여기서 아까 그 워커에서의 동작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돌면 계속 돌 거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제대로 동작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인풋이라는 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인풋은 파이썬 표준 함수죠. 입력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입력을 받을 동안 기다려줘요. 블로킹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딱딱 쳐가지고 엔터를 입력할 때까지 얘는 그냥 기다려줘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면, 인터랙션 모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인풋 커맨드 나오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풋 메소드가 엔터를 받을 때까지 여기서 딱 블로킹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멈춰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H를 누르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 키에 H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on 커맨드에 H가 실행되는 거예요. on 커맨드에 H가 실행되고, on 커맨드에 H가 실행되면 커맨드 리스트에서 H를 찾는 거죠.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에 찾은 그 H랑 일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액션을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정의했던 액션, 프린트, 헬프, 요게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이드 문구 출력하면서 커맨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쭉 돌면서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들, 요 문구, 요 문구, 요 문구가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출력이 됐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도 종료가 안 돼요. 종료가 안 되고 다시 인풋 커맨드를 받죠. 그 이유는 요게 요 커맨드가 실행이 되고 다시 while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인풋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인풋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실행되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저기서 블락킹 돼 있으면 어떻게 오퍼레이터가 처리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블락킹 돼 있는 동안 오퍼레이터에서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 그럼 스타트는, 오퍼레이터는 자기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워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워커 스레드에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 executing trading이 요 워커 스레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어떤 일을 해요. 입력을 받을 때까지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냥 블락킹 돼 있어요. 그러다가 너 스타트 해, 오퍼레이트 시뮬레이션 해, 그러면은 시뮬레이터가 도는 거예요. 막 돌아요. 근데 시뮬레이터도 계속 돌다가 시뮬레이터가 계속 돌고 있는데 얘가 또 입력을 받잖아요. 사용자한테 뭐 중지해, 지금 실적이 어떻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다시 받아요.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얘가 도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네 둘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스레드에서 하나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하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내부 모듈을 컨트롤해서 동작을 하는, 그러니까 이쪽의 역할 따로, 이쪽의 역할 따로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얘가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얘가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하면서 일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로킹이라는 개념, 여기서 블로킹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워커에서도 나오고 여기 시뮬레이터에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블로킹 함수를 사용해서 그걸 구현한 거고, 워커에서는 이제 Q에서 그걸 구현해서 그걸 사용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메인 함수가 구현되어 있고,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걸 또 다시 처리해주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사실 뭐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확장하면 돼요. 온커맨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건데, 초기화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 끝내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듈들이 굉장히 다 짧아요. 몇백 줄 이상 안 돼요. 뭐 300줄 이상 되는 모듈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몇백 줄 뭐 넘어가는 모듈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고, 잘 이해 안 돼도 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모듈을 만들고 모듈들이 서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터가 그나마 좀 긴데, 긴 이유가 이 앞쪽에서 이런 커맨드를 생성하는 부분이 좀 길어졌고, 이 각각을 또 따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오늘 컨트롤러에 대해서, 4장 컨트롤러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이 컨트롤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하는 일, 사용자 입력을 가장 잘 쉽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대로 따로, 또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따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역할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각자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스레드를 이용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모듈을 모델링한 거, 추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워커이고, 그 워커는 오퍼레이터도 쓰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나 트레이더도 쓸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뭐 스트래티지나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구현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짧은 내용인데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워커나 스레드나 블로킹 함수가 나와서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잘 이해해 보시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레드나 뭐 프로세스 이런 것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